네, 매주 월요일에는 우리 경제 이슈를 짚어보고 있습니다. 세계화전략연구소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이상석 교수 전화로 만나봅니다. 네, 이상석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2022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새해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정말 올 한 해 좋은 일들 많으시길 바랍니다. 예, 예.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오늘은 어떤 경제 이슈 짚어볼까요? 네. 자, 2022년 팬데믹이 시작될 당시 그때 이렇게 사태가 장기화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던 분들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네, 작년 시작할 때쯤만 해도 2021년에는 끝나지 않을까 뭐 이렇게 기대했었는데요. 맞습니다. 네, 결국 뭐 정말 그렇지 않다. 이런 것이 검증이 됐죠. 올해도 계속되고 있죠. 네, 그렇죠. 올해가 오히려 더 정점의 상황이죠. 예, 올해 여파가 꽤나 길어지게 될 것이 뭐 불보듯 뻔한데요. 예. 꽃시국이 이어지게 되면서 참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새해 첫 방송으로서 변화된 우리의 생활을 경제 키워드로 가볍게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전 세계가 다시 또 난리가 난 그런 상황인데요. 네, 그렇죠. 뭐 언제쯤이나 가라앉을지 정말 지긋지긋하네요. 네, 정말 너무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예, 지난주에 전 세계 1일 확진자 수가 14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래요. 어우, 네, 뭐 이전에 수치가 뭐 100만 명, 120만 명 사이였었는데요. 이렇게 또 하루에 확진자 수가 20만 명 이상 늘었다는 거죠. 예, 예, 네, 코로나 사태 이후에 가장 많은 일일 확진자 수가 나오게 됐다는 건데요. 네, 전염성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가 지배종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인 상황에서요. 예, 또다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변이의 치명률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4에서 6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이 변이 바이러스가 고령층에게는 어떤 또 치명률을 가질지 이런 것을 또 검증하려면 또다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여전히 긴장을 늦춰서는 절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뭐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는 고육지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예, 어쨌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적으로 출현을 하게 되면서 이런 사태가 2년 이상 이뤄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많은 생활의 변화의 패턴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예, 예. 뭐 아무래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많은 사람들의 생활 패턴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뭐 경제적 파장도 뭐 굉장히 컸겠죠. 네, 그렇죠. 자, 일단 변화된 첫 번째 키워드 하나로 정리해 보면 관계 변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간관계. 흔히 네, 그렇죠. 자, 우리가 흔히 인간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예. 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런 부분 당연히 영향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네. 삼성생명 인생금융연구소에서 분석을 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코로나 때문에 대면 모임이 줄어들게 되면서 가족을 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크게 멀어졌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예, 예. 여기에서 다른 사람이다라고 하면 친인척도 포함을 하게 되는데요. 멀어졌다는 수치가 37% 정도의 답변에 가까울 정도로 가까워졌다는 응답의 18배가 높았습니다. 네네. 네, 이웃이나 절친, 멀어졌다 이런 답변도 거의 비슷한 응답이 되었다는데요. 예. 재밌는 점은 그렇다고 가족이 아주 가까워지는 상황은 또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네, 0.3%의 아주 근소한 수치만 가족 관계가 향상됐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네. 그나마 가족이 좀 가까워졌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관계성 굉장히 현저히 줄어들게 됐고, 이로 인해서 다양한 경제적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다른 사람들과는 멀어지고 또 그렇죠. 가족들과 지내는 시간은 늘어났는데요. 네, 자연스럽게 그렇게 그런데 이제 됐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갈등 또한 커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 뭐 그렇죠. 이혼율과 관련된 자료가 있다면서요. 네, 처음에 이 코시국 시작됐을 때 뭐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뉴스가 나왔었죠. 굉장히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다. 이런 어. 얘기였는데요. 전 세계적으로는 이혼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예, 예. 한 공간에 있다 보니까 뭐 싸울 일도 많고 스트레스도 예. 받고 뭐 그랬겠죠. 네네. 자, 그런데 이 코로나를 뜻하는 코비드 그리고 이혼의 디보스를 합쳐서 코비드 디보스다. 코비디보스다. 이렇게 이제 많이 얘기하는 신조어가 나왔는데요. 네네.
집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딪히는 시간 크니까 뭐 불만, 뭐 갈등 이런 게 폭발하고 결국은 뭐 이혼으로 이어졌던 것이 전 세계적인 트렌드였었습니다. 예, 예. 자, 그런데 재밌는 건 한국에선 이혼율이 줄었다는 겁니다. 지난해 이혼 건수가 코로나 이전인 19년도보다 4% 가까이 줄었고요. 예. 작년 10월만 보더라도 이혼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 가까이 줄었습니다. 예. 자, 어떤 이유 때문일까? 이렇게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보자면, 첫 번째 술 문화가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감이 됩니다. 예. 네, 한국인들 술 정말 많이 마시죠. 그러니까요. 네, 외국인들이 본 한국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금붕어가 물 먹듯이 술 마신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하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원래 회식을 하면서 1차, 2차, 3차 뭐 이렇게 해지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데 새벽에 귀가하면서 부부싸움이 일어날 일도 거리두기 때문에 이 요인이 많이 사라지게 되면서 갈등의 요인이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네요. 예. 네, 또 약간은 웃기면서도 슬픈 얘기, 우픈 얘기인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친인척 간의 관계도 멀어졌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렇게 친인척 관련 거리가 멀어지니까 싸움거리가 오히려 줄어들게 되면서 음. 네, 이혼이 줄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예. 그 외에도 뭐 결혼 자체가 줄어든 것도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큰 요인으로 뽑히고요. 예. 또한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가속화되게 되면서 이혼을 하고 싶어도 재산을 분할할 게 없어서 이혼을 망설이는 그런 부부들도 늘었다. 이런 점에서 지금 이혼율이 줄어드는 것으로 좀 분석이 됩니다. 예예. 뭐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공감이 되는데요. 네,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첫 번째 키워드는 관계성의 변화였고요. 그러면 그렇죠. 그 코로나가 변화시킨 우리들의 삶, 두 네.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네, 두 번째는 아무래도 우리의 활동의 변화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가 활동을 포함한 우리 액티비티 활동이 패턴이 정말 뭐 코로나 전후로 크게 달라졌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예예. 네, 뭐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이미 외부 활동이 많이 줄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청취자분들도 공감하실 거라는 건데요. 그럼요. 예. 뭐 해외여행은 말할 것도 없고 국내 관광조차 절반 정도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뭐 공연, 뭐 경기 이런 것들 문화 스포츠 생활 관련 3분의 1 정도로 줄었고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 있는 집콕족들이 많아졌겠죠. 예. 자, 그런데 재밌는 건 이렇게 집에 있으면서도 텍스트, 책을 보는 사람은 오히려 줄었다고 합니다. 자, 예예. 그러면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텍스트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시각을 보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거죠. 영상을 보는 OTT 관련 기업들의 컨텐츠를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독서 인구는 줄고 예. 시각 컨텐츠를 보는 사람들은 크게 늘었습니다. 예예. 그렇군요. 갑자기 오징어 게임 생각이 네, 나는데요. 맞죠. 예. 예. 최근에 이제 코로나 관련 활동의 변화를 언급하면서 그 욜로족의 종말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자, 지난 2년 동안의 삶을 보면은 일보다는 외적인 가정생활, 이런 것들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 이런 것은 이제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워라밸이라고 하는데요. 네. 워라밸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일과 가정 중 일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비율이 코로나 이전 사태보다 8% 정도 줄었고요. 예. 가정이 우선이다, 이렇게 답한 사람이 4% 정도 늘었는데요. 아무래도 가정 생활에 집중하다 보니까 외부 활동이 줄게 되면서 자신을 위해 사용을 하고 뭐 돈을 사용하는 그런 경제 활동도 줄어들었죠. 자, 욜로라는 것이 아예 한 번 사는 인생, 지금 즐겨라. 뭐 이런 식의 삶의 방식인데요. 네.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게 되고 또 가정을 생각하다 보니까 즐기는 것을 줄여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통제를 놀리는 그런 생활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예예.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올해는 아마도 일종의 자기 개발 또는 자기 관리의 경향이 더 높아질 수 있는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정말 뭐 지긋지긋한 코로나지만 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또다시 적응해 간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렇죠. 새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이 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세계화 전략연구소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이상석 교수였습니다.